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 29도로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이 감돌겠고요. 한낮에는 경주가 29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5도가량 웃돌며 늦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200m가 채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과 영덕, 울진 27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울진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5도, 독도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개천절부터는 차츰 흐려지기 시작해 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그치고 난 후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태풍 흰남노 당시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이 포항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부실한 초기 대응과 냉천 정비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덮친 지난 6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밀어닥친 흙탕물은 8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홍경진 씨는 이날 형을 잃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라는 방송을 듣고 내려간 형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나왔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했는데 한 몇 시간 동안 안 보이니까. 아파트 옆 하천, 포항 냉천의 범람으로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40년 넘게 이곳에 살고 있는 홍 씨는 이번 사고가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냉천 정비 사업으로 하천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큰 태풍이 올 때마다 수해가 반복됐다는 겁니다. 계속 유실되고 그런 게 다 됐는데도 포항시에서 이렇다 할 그것도 없었으니까 대비책이 없었으니까. 결국 형의 장례를 마친 지 20일 만에 홍 씨는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청 앞에 섰습니다. 왜 죽었는지 책임자 문책이라도 하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항시는 6시간 만에 5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영향도 있다며 다만 수해 방지를 위해 전문가 의견에 따라 차수막 설치와 하천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주차장 사고의 경위와 냉천의 범람 원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CCTV 영상과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철강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선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예산 편성까지는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지난 28일 포항을 방문한 정부 합동실사단 핵심 관계자는 정부 예비비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 상정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고 말해 정부 지원금이 포항에 내려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 관계자 역시 정부의 의지가 강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선정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내년 정부 예산 편성안이 이미 진행된 때여서 국회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태풍 피해 업체 지원 등 27개 세부 실천 과제로 1조 4천억 원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경주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처음으로 주민 발의한 청년 지원 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한 진보당에선 시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의회에선 지원 범위가 포괄적이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부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 시민 3,353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경주시 청년 지원 조례안. 기존 청년 정책의 한계가 크다고 보고 진보 정당과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입니다. 청년 지원 조례안에는
매년 1,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주택 무상보장과 이직준비급여 지급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주시 의회가 청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무기명 찬반 투표를 했는데 상임위원회 6명 의원 전원이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진보당과 시민단체는 조례안 부결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한 것이라며 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강력하게 규탄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민 발의에 대한 중요성,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주민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 너무 쉽게 했다. 대안이나 수정안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대단히 오만이다. 특히 청년 조례안이 제출된 이후 넉 달 동안 경주시는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고 의회는 지난주에 조례안을 상정해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회에선 청년 지원 조례안의 지원 범위가 넓고 관련 예산도 2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례안 부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7, 8%인 상황에서 우리 청년 지원 조례에 대한 대상자는 19세에서 39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또 경주시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하기에는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의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전례가 많지 않고 상임위 활동을 존중한다는 의견이 많아 사실상 본회의 상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부터 산업단지 업종 특례지구 신청 횟수가 연 1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업종 특례지구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의 일정 범위 내에서 농업 등 법령에서 제외한 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지구 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고 하한 면적도 국가 산다는 30만 제곱미터에서 15만 제곱미터로 일반 산다는 5만 제곱미터에서 2만 5천 제곱미터로 축소했습니다. 또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등 일부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에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하고 농공단지는 기존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생산시설 구축 없이도 추가로 공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주자 간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 지역에는 당권주자들의 방문이 부쩍이 따르고 있는데요. 이달에만 안철수, 조경태, 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김기현 전 원내대표 등 5명이 대구를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당권 주자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강연을 위해 경북대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외부 활동을 자제해왔던 유 전 의원이 청년층을 공략하며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시동을 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쓴소리를 냈지만 당권 도전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꼭 하겠다.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있으면 꼭 하겠다. 그거 하나는 분명하고. 부산을 지역구로 둔 5선의 조경태 의원과 인천의 4선 윤상현 의원도 그제 대구를 찾아 군의군 대구 편입과 대구 경북 통화 신공항 등 지역 현안에 의견을 내는 등 대구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항상 큰 뜻을 전하고 또는 밝힐 때는 저는 대구를 반드시 들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조경태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차기 당권 도전 여부에는 말을 아꼈지만 정치권은 국민의힘 핵심 지역인 대구를 의식한 정치 행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권 도전에 나서며 광폭 행보에 나선 주자들도 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 안철수 의원은 이달 중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데 이어 코로나19 의료 봉사를 했던 대구 동산병원을 다시 찾는 등 대구 경북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곳 지역 출신보다도 제가 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 역시 당심에서 비교 우위에 서 있다고 내세우며 오늘 대구시당을 방문해 당심 잡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잇따른 대구 방문은 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로 당대표를 뽑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민심이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연을 확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안 식구들을 지켜야 하는 단계인 거죠. 국민의힘의 연고 정당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의 지지를 우선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1차적인 과제가 아닐까.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연 2회 실시하는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소와 염소 457만 마리로 소는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백신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시군에서 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돕습니다. 지자체는 접종 4주부터 항체 양성률을 검사해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침인데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는 1회 위반 시 500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데다 임대 보장 기간이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늘면서 세입자들은 금리 부담이 적은 월세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집주인들도 대출 금리는 치솟지만 예금 금리는 별로 오르지 않고 있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구 아파트 전세 가격은 1년 가까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나와도 종전처럼 바로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며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작용하는 데다 금리가 계속 치솟으면서 전세 자금을 대출받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세금 대출을 냈을 경우에 금리 부담이 조금 많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만 깡통 전세에 대한 부담, 위험 이런 것들 걱정들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월세 선호는 집주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을 활용하려 해도 대출 금리에 비해 예금 금리는 인상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들의 임대 보장 기간이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4년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4년 동안 또 올릴 수 있는 월세나 전세 보증금 부분이 5%밖에 안 되다 보니까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확정일자를 받은 대구의 월세 건수는 3,298건으로 전세의 2,676건과 비교해 23% 많습니다. 대구에서 월세 건수가 전세 건수를 추월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21년 4월. 지난 2021년 10월부터는 11달째 월세 건수가 전세 건수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전세와 월세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그런 임대차 시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상이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그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의 부작용이 전세가 상승이 아닌 전세 월세화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세입자의 이자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세 증가와 깡통 전세 등으로 인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는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는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질병 특별 방역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주 형산강 등 철새 도래지 4개소 7개 지점에 축산 차량 출입을 통제했으며 가급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구제역 방역은 백신 접종 100%를 목표로 240명의 접종반을 편성했으며 가축 분뇨의 경북도 이외 지역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엄중한 상황으로
양돈농장 내외부 울타리 설치와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위한 수색과 포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남산동 연불사지 동서 3층 석탑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불사지 동서 3층 석탑은 동탑과 서탑으로 나눠 축조된 석탑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이 감돌겠고요. 한낮에는 경주가 29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5도가량 웃돌며 늦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200m가 채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과 영덕, 울진 27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울진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5도, 독도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개천절부터는 차츰 흐려지기 시작해 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그치고 난 후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